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간서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종이 문제에 해박한 현직 출판사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지난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원 사전투표 용지는 중국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판인은 특히 국내산 종이는 발주량과 사용량이 모두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연수원 사전투표지는 사용자의 선호나 단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발주 물량 외의 용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요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게 아닌가 싶다고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12.3 비상계엄 후 구속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육필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행위라면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급등하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국민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면서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주장하고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하면 출당 조치하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1명의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책을 출판해온 길도형 타임라인 출판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원 사전선거 투표지가 동일 매수 묶음으로 비교했을 때 정상 투표지보다 10mm 더 두껍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 투표지가 100g 평량의 미색 모조지를 쓴 데 반해 사전투표지가 120g 평량의 미색 모조지를 쓴 것으로 관계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파이낸스 투데이의 2020년 10월 22일자 기사 QR코드 찍힌 가짜 투표지 알리바바서 판매 이래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음모론이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재공유된 것을 보면서 사전투표지가 중국에서 제작돼 들어왔거나 국내에서 제작되더라도 용지를 중국산 동일 용지를 쓴 게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길 대표는 이어서 보통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쇄 용지는 부정선거를 극렬하게 부정하는 류아무개가 상무이사로 있는 대한제지를 비롯하여 한솔제지, 무림제지, 영풍제지의 모조지 즉 백상지 계열과 아트지, 스노우지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 중에서도 투표 용지는 인천 연수원 투표지 캡처 화면에서 보듯 미색 모조지 평량 100g 용지가 대한민국 선관위 공식 인쇄 용지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러면 인천 연수원 정상투표지와 사전투표지는 왜 동일 매수 묶음의 두께가 10mm나 차이가 나는 걸까? 화면에서 보듯 120g 용지가 쓰였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투표 용지 또한 전체 투표자 수에 비례해서 발주하는 만큼 용지 수량과 규격은 일정해야 한다. 따라서 120g 용지를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길도영 대표는 출판계에 종사하면서 모조지와 아트지, 스노우지 같은 일반적 인쇄 용지를 흔히 사용한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용지는 동일 평량 100g에서 두께 차이가 극히 미미하다. 0.001에서 0.003mm 정도다. 천장 쌓아야 3mm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다. 500장으로 하면 1.5mm다. 그런데 연수원 사전투표지는 정상투표지보다 500장 묶음으로 무려 10mm 차이가 난다. 이는 국내 제조 동일 용지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오차범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는 중국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10여 년 전 유아동 그림책 및 영유아 보드북 제작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 동일 평량의 용지임에도
국산 용지에 비해 책 두께가 너무 두껍게 나와 계속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단가 절감의 유혹에 한동안 지속 사용했더랬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내 판단에 사전투표지는 중국산 미색 모조 평양 100g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지 제조 기술 또한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실물들이 인정해준다. 물론 종이는 최종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같은 무게에서도 얇은 것을 찾기도 두꺼운 것을 찾기도 한다. 얇은 책은 두꺼운 종이를, 두꺼운 책은 얇은 종이를. 그러나 연수원사전투표지는 사용자의 선호나 단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발주 물량외 용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요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게 아닌가 싶다. 국내산 종이는 발주량과 사용량이 다 추적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출판사 대표인 길도영 대표가 지금 마지막에서 말한 이 연수원사전투표지와 관련해서 단순히 사용자 선호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상 발주 물량 외의 용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요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게 아닌가 싶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정상 발주 물량 외의 용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필편지가 변호인단에 의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우리 국민을 향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행위라면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공모해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의해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포고령 등 관련 계엄 문건에 초안을 작성했는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법 수사라면서 진술 거부 등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육필편지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무정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음에도 악의 무리는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 북한과 결탁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과 내란 선동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119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60여 명의 시민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지금 60여 명의 애국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시다면서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 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면서 애국국민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육필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을 맡은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이하상 변호사와 유성수 변호사는 최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119 서부지법 사태로 서울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무더기 구속된 60여 명의 자유우파 시민 석방을 위한 전방위 변호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의 옥중편지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내란 선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0원, 20원 아껴가며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무리는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 북한과 결탁해서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 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 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반역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아직도 설마 하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주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지금 60여 명의 애국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십니다.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 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국민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김용현 배상. 이렇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즉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1명의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과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또 지난번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80여 명 정도가 원외 당협위원장,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당협위원장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2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쫓아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비슷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방송 이런 데 출연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이 2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성명을 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달라.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 조치해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국무위원 전원은 사퇴하라면서 특히 이 사태에 책임 있는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명문, 이 사람들로서는 아마 자랑스러운 행동이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 그 이름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쫓아내라고 했던 국민의힘 2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근식,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준호, 김혜란, 류재화,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근, 이재영, 이종철, 이창건,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이렇게 21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만 알려드려서는 안 되겠죠. 길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들인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1명 명단을 소개합니다. 김근식, 여기는 서울 송파병이죠.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종혁은 경기도 고양 쪽의 어느 지역구 당협위원장일 겁니다. 김준호, 김혜란, 류재화,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건, 이재영, 이종철, 이창건,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이렇게 21명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은 지금 이 21명 명단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친구들 중에 누가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